이번 영상에서는 유니티 2022 LTS 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LTS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LTS는 1년에 한 번씩 출시되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티를 어떤 버전을 써야 할지 고민이라면 기본적으로 LTS 버전을 쓰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2022 버전에 추가된 기능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모든 기능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라이트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상세한 사용법이나 기능 설명들은 계속 추가적으로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LTS 업데이트에서 많이 관심을 주신 것 중 하나가 데이터 지향 기술 스택, 즉 다츠입니다. 사실 다츠는 개발 기간이 좀 오래됐죠. 그만큼 유저 피드백도 많이 수집했고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서 출시한 사례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츠를 사용한 프로젝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본 프로젝트인데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시뮬레이션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바이누견이 플레이어가 되는데요. 요게 아니에요. 이 시바이누견이 주인공이 돼서 사람들을 인도해서 사람들의 방향도 바꾸고 점프하고 밀고 뭐 위로 뛰고 오르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뭔가 독특한 퍼즐 게임이에요. 이 외에도 많은 게임이 이미 닷을 적용해서 이 닷의 이점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ECS가 정식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프로덕션 레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매뉴얼과 가이드 문서들도 많이 갖춰졌고 계속 관련해서 교육 자료들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다츠 샘플들이 배포가 되고 있고요. 그중 재밌는 샘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네이도 시뮬레이션에서 토네이도는 팔자 모양의 패턴으로 이동하고요. 이 토네이도는 소용돌이 치는 수많은 작은 큐브 입자들로 구성이 됩니다. 쩔죠? 건물들은 엔드포인트로 연결된 막대기로 만들어져 있고요. 큐브로 이루어진 토네이도가 막 소용돌이치면서 막대기로 이루어진 건물들 막 때려 부숩니다. 여기서 다만 막대와 큐브는 지면과는 충돌하지만 서로 막대는 막대끼리 아니면 큐브는 큐브끼리 그렇게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를 몇 개 보면요. 이 토네이도 시스템은 말 그대로 토네이도를 구성하는 큐브 파티클을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업데이트 보시면은 픽스드 스텝 시뮬레이션 시스템 그룹을 이용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그룹은 기본적으로 업데이트 기간 동안에 픽스드 타임 스텝을 사용하도록 구성이 됩니다. 보시면은 중요 로직들은 버스트 컴파일과 잡 시스템을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딩 시스템을 보면요. 이 빌딩 시스템은 엔드포인트와 막대기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픽스드 스텝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물리 엔진은 전혀 이용하지 않고 직접 로직들을 구현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빌딩 렌더 시스템은 빌딩을 구성하는 막대기들을 렌더링하기 위해서 위치를 업데이트합니다. 보시면은 막대는 엔티티로 렌더링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샘플 프로젝트의 구성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모노 비헤이비어 기반의 작업에 익숙해져 있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에게는 데이터 지형인 다츠로의 작업은 익숙치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DE 툴 중 하나인 라이더에서는
다츠 개발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컴포넌트를 빠르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더는 사용자가 새로 정의한 데이터와 시스템 유형을 인식을 합니다. 소스코드 생성이나 탐색 같은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그리고 보신 것처럼 베이커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베이킹을 하는 것은 유니티 에디터의 게임 오브젝트 데이터를 씬에 기록된 엔티티로 변환한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모노 BAB와 ECS 컴포넌트 간의 호환이나 전환 작업을 수월하게 도와주죠. 그리고 데이터 우선 기반의 접근 방식을 이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인터페이스에서 비헤이비어로 작업을 도와주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기능들을 통해서 다츠 기반의 프로그래밍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가는 기능 중 하나가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 즉 URP죠. URP는 최근에 많은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우선 포워드 플러스 렌더 패스가 추가가 되었고요. 이 포워드 플러스 렌더 패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모바일이라든가 VR 같은 좀 성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플랫폼에서도 동적 라이트들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OD 크로스페이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LOD 기능은 이 LOD 레벨이 바뀔 때 메쉬가 바뀌게 되면서 일종의 팝핑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LOD 페이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시각적인 팝핑 없이 자연스럽게 메쉬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데칼 레이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데칼 레이어 기능을 통해서 데칼이 맺히지 말아야 되는 오브젝트는 데칼이 맺히지 않고, 데칼이 맺혀야 되는 오브젝트에만 데칼이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필터링을 잘 할 수가 있게 돼서 좀 자연스러운 데칼을 만들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우측에 보신 것처럼 Temporal Anti-Aliasing, 줄여서 TAA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TAA는 특히 움직이는 영상에서 좀 더 자연스러운 엔티얼리어싱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 LTS 버전부터 새로운 샘플 씬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간단한 씬이 아니고 다양한 씬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씬마다 다양한 그래픽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스타일라이즈드 그래픽을 표현해준 씬도 있고, 그리고 포토리얼리즘, 즉 실사 스타일의 씬도 포함이 되어 있고, 대표적인 NPR인 카툰 렌더링이 구성된 씬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씬의 다양한 그래픽 표현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씬들을 전환할 때 특수효과가 표현이 되는데요. 이런 특수효과 표현을 위해서 오프 스크린 렌더 타겟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커스텀한 쉐이더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쉐이더는 이 풀스크린 이미지 벡트 같은 경우는 쉐이더 그래프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직접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보여드릴게요.
신 되게 괜찮죠? 깔끔하니 이쁘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다른 씬으로 전환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특수 효과가 나타납니다. 쨍한 건 뭔가 SF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이펙트죠. 이땐 일종의 트랙이 이용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씬이 아니고 두 개의 씬을 동시에 띄워 놓습니다. 여기 허브 씬 그리고 가든 씬 이렇게 두 씬이 동시에 띄워져 있고요. 보시면 메인 카메라가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메인 카메라죠. 그리고 스크린 카메라라는 애를 보면은 이렇게 가든을 따로 렌더링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씬을 렌더링하는 카메라를 따로 둬가지고 영상 합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펙트를 표현하는 걸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는 이런 특수 효과뿐만이 아니고 VR에서 구동하기 위한 최적화 기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VR에서는 더욱더 성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쉐이더가 아니라 커스텀한 리쉐이더를 제작해서 VR 같은 성능에 취약한 디바이스에서도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최적화 기법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URP에는 포드 플러스가 추가가 돼서 렌더링 패스를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드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렌더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브젝트당 라이트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커스터마이징하기 쉽고요. 그리고 버텍스 라이팅도 지원을 합니다. 디포드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당 라이트 개수 같은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커스터마이징하기 좀 까다로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역폭 같은 하드웨어적인 좀 사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동적 라이트를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포드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기법의 장점을 적절하게 섞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브젝트당 라이트의 개수 제약도 없고 그리고 커스터마이징하기가 수월합니다. 수많은 동적 라이트를 다루기 용이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CPU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가 포워드면 적당한지 아니면 포워드 플러스를 써야 되는지 등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당 아니면 타일당 동적 라이트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렌더링 디버거 기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주 사용된 기능 중에 머티리얼 오버라이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라이팅 복잡도를 선택을 하면은 화면을 여러 개의 작은 타일로 쪼개서 이 타일당 라이트가 몇 개씩 먹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면은 포워드 플러스가 적당한지 아니면 다양한 그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소개할 내용은 HDRP입니다. 이 HDRP 역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물 표현에 대해서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사실적인 머리카락이나 털을 표현하기 위한 렌더링 기법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눈을 표현하기 위한 그리고 피부를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에너미즈 데모인데요. 이 에너미즈 데모는 에스스토어에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통째로 배포가 되고 있고 에너미즈 데모에 쓰인 모든 에셋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링 리소스뿐만이 아니고 쉐이더, 텍스처 모든 에셋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HDRP를 작업하시는 분이라면 꼭 받아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물 표현뿐만 아니고 환경을 표현하기 위한 많은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물 표현 시스템, 그리고 볼루메트릭 머티리얼랑 쉐이더 그래프, 클라우드 레이어, 아니면 볼루메트릭 클라우드 등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고 개선이 되었습니다.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역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효과뿐만이 아니고 성능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계속 개발 중입니다. 인스턴싱이 추가가 돼서 CPU 오버헤드를 줄여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기능 중 하나가 6웨이 라이팅인데요. 6웨이 라이팅을 통해서 이펙트의 라이팅 반응을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맺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데모에서 보신 것처럼 이펙트에도 라이팅이 반응을 하고 이 라이팅이 반응을 하게 되면서 볼륨감이 좀 더 살아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머티리얼 타입의 6웨이 라이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빌보드 타입입니다. 평면이죠. 이 빌보드 타입의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일종의 노멀 웹을 2장을 사용을 합니다. 각각 RGB 채널 하면 3개씩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장을 써서 6방향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6방향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빌보드이긴 하지만 어떠한 방향에서 빛을 쬐도 어떠한 방향에서 바라봐도 라이팅에 반응을 하는 그런 볼륨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신 것처럼 빛을 회전하거나 빛의 강도 등등 빛을 변경하게 되면은 이 빌보드 파티클 역시 그에 맞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케이스를 보여드리자면 타임라인과 연동일 것입니다.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가 타임라인에 연동돼서 컷신이라든가 다양한 연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타임라인의 특정 타이밍에 따라서 당연히 다 반응을 똑같이 하고 있고요. 좌측 상단에서 오는 빛이 연기에 잘 반영이 돼가지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돌려봐도 연기의 명암이 잘 표현이 되고 있죠. 폭발할 때 순간적으로 밝은 빨간빛이 나오는데 그러한 불빛도 잘 반영이 돼서 표현이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드릴 내용은 XR입니다. AR, VR 모두 유니티가 정말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고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메이저 플랫폼들은 거의 다 호환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미 플레이스테이션 VR2가 발매가 되었고 많은 프로젝트가 유니티로 개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 메타 퀘스트 3가 발표되고 또 애플 비전 프로가 발표가 되었죠. 물론 두 제품은 모두 아직까지는 실제로 출시가 되기 전이긴 합니다. 하지만 메타 퀘스트 3도 마찬가지고 애플 비전 프로도 마찬가지고 모두 LTS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인테그레이션 뿐만이 아니고 XR 인터랙션 툴킷 기능을 통해서 XR 개발을 정말 편하고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계속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 인터랙션 툴킷이 2.4 버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유니티 2022 LTS 버전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제가 언급한 내용 외에도 정말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LTS 페이지에 가시면은 많은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2 LTS 버전에서 어떤 내용들이 추가가 됐고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2022 버전을 사용해 보지 않은 분이라면 지금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